됐고요. 음. 자,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 격주로 진행하는 AI 톡쇼 오늘 그 16번째 시간인데요.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난주에 한 주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 일부러 좀 홀짝홀짝 좀 맞출 그런 사연이 좀 생겨가지고 한 주 건너서 오늘이 4월 17일이고요. 앞으로는 17일 주간, 그다음에 마지막 주간 뭐 이런 식으로 두 주 사이로 진행하는 걸로 다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광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정장식 소장님 오셨는데요. 원래 한 분 더 오기로 하셨었는데 급한 일이 생기셔가지고 지방 출장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저희 셋이 오붓하게 간만에 또 다시 만났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지금 현장에서 한 곳에서 뭐 만나다가 오늘은 다들 또 급한 일도 있고 봄 되니까 확실히 일이 바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줌으로 이렇게 미팅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이광현 대표님? 오히려 줌으로 만나니까 조금 더 뭐냐 마음이 덜 쫓기지 않으세요? 편하죠. 그렇죠? 제가 세팅 준비할 게 없으니까 예. 편하고, 저는 지금 음. 사무실로 안 나가고 제 아, 골방에서 있습니다. 아, 예. 그것도 좋죠. 예. 그래서 원래는 우리 그 이강인 선생님 저기 사무실 그 룸이 저희의 그 네. 아지트 모이는 장소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뭐지? 그 이름이 지금 따오 그거 그 저기 그 이름이 뭐였죠? 그 멀티비전이라고 그래야 아, 되나? 카메라. 네, 예. 아니 뭐그 울트라 카메라. 울트라 카메라. 예, 음. 예. 걔가 그리고 또 음, 우리 또 TV 세터랑 다 세팅을 그쵸. 해야 예, 되니까 예.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또 그렇죠. 음, 마이크 4인용, 5인용 뭐 이렇게 그렇죠.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확실히 충전해야 되고 뭐 또 한번 관리를 한번 쫙 해야 됩니다. 온라인이 정말 편해진 세상인 건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AI 기능까지 더해지고 있으니까 점점 더 일이 편해지는 건 진짜 이게 막 체감이 돼요, 체감이. 이런 회합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냥 뚝딱뚝딱 전국에 어디서도 만나서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정 뭐 소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예, 줌으로 하고, 예,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음, 정도 실제 오프라인에 모여서 하고 뭐 그래.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뭐 싶어요.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한 번은 온라인으로 하고 뭐 이런 정도면 그것도 괜찮죠. 뭐 예, 그렇게 그것도 한번 괜찮 그것도 돌아가는 괜찮은 예,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음, 온라인 할 때는 좀 그 각자의 위치를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디지털 음, AI 노마드 음, 하듯이 음, 뭔가 이렇게 주변에 또 초대할 분을 같이 음, 한다든지, 예, 꼭 뭐 우리 그 스튜디오로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각자가 옆에 게스트를 음, 놔두고 같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무슨 얘기를 좀 나눠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4월 달 들어서 드디어 그 클로드를 맥스 버전으로 갈아탔습니다.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건데 음, 그동안에 이제 1월께부터 그 클로드가 다시 뜨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은 저는 챗GPT도 지금 유료로 거의 팀 버전을 쓰고 있고 거기에 제미나이도 또 그 상위 버전을 쓰고 있고 해가지고 이 비용 부담이 좀 만만치가 않아서 클로드도 일단 시범적으로 그 월 단위로 그 20불짜리만 이렇게 한 2, 3개월 쓰고 있었는데 이 3월 달에 와서 이제 자꾸 이제 뭐 토큰이 바닥 나가지고 뭐 5시간 뒤에 다시 하세요. 5시간 뒤에 다시 하세요. 뭐 이런 게 뜨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감질이 나가지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한번 갈아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갈아타고 나면은 그 100불짜리거든요. 맥스 버전이 두 종류가 있어요. 100불짜리가 있고 200불짜리가 있는데 뭐 200불짜리까지 쏘기에는 너무 이제 그 아직 과하고 또 얘기 들어보면 정말 코딩을 업사막아서 막 하루에도 막 몇천 줄씩 작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필요 음, 없다고 보통 일반적인 의미에서 뭐 업무 시키고 뭐 이런 정도면 그 100불짜리도 충분할 거라고 그렇게들 그 사용하신 분들이 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100불짜리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4월 초부터 100불짜리로 갈아탔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뭐 맥스에 걸려가지고 뭐 쉬었다 하세요. 뭐 이건 제가 아직 안 겪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도 타임이 어디까지 갈지를 좀 이제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예.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꼭 그거 그 20불 내던 거를 100 불을 내려면 5 배나 내셔야 되는데 3만 원 내던 거 15만 원이나 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꼭 써야 돼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그 LLM을 쓰느라고 AI 이런저런 도구들을 쓰느라고 이 돈들이 계속 나가기 시작하는데 요 각자들 어떤 식으로 무슨 서비스에 얼마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로 인한 네. 가성비라고 그럴까? 내 느껴지는 체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생겼잖아요. 저희가 막 2년 3년 이렇게 쓰다 보면 요런 작업을 할 때는 요렇게 좀 아껴 쓸 수 있고 저런 작업을 할 때는 저렇게 하면 좀 아껴 쓸 수 있다는 나름대로 노하우나 팁들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음. 오늘은 그런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AI 어떤 서비스를 어떤 그 플랜으로 그 구독을 하면 가장 가성비 높게 그다음에 가장 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아는 대로 되는 대로 그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어떤 플랜이나 그 어떤 그 서비스를 쓰면 더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사람마다 물론 다른 그 이 노하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끼리라도 한번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음. 재미있는 좋습니다. 주제 저부터 아니겠습니까? 예. 신고하겠습니다. 예예. 저는 현재 6 음. 개를 쓰고 있어요. 여섯 가지. 뭐 처음 작년까지만 해도 음. 챗GPT만 쓰다가 음. 그 이후에는 제미나이하고 노트북 LM. 음. 그 제미나이와 노트북 LM은 이제 했죠. 회사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다 보니까 그게 프로가 무료로 쓰더라고요. 음. 그 제미나이 프로하고 노트북 LM은 같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퍼플렉스티 20불짜리 월, 그리고 젠스파크 기본, 음. 그게 뭐 25불인가 예 30불인 25불. 음. 35불인가, 예,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클로드를 20불짜리 쓰다가 음. 아마 20일 전에 뭐 뭘 하나 앱을 개발하다 보니까 금방 예. 동이 바닥이 금방 나더라고요. 나죠. 예. 그래서 저도 100불짜리를 이제 음. 개통을 했습니다. 아. 20일 전에. 어. 예. 아이 그 저보다 그래서 선배님이신데요. 맥스 버전? 아, 20일 전이면? 아니 그게 동이 나버리니까 예. 뭐 이거 하다가 막 한참 어. 이렇게 하다가 딱 동이 예. 나버리니까 이거 해야 되나 보다 저는 하고 아직 2 주가 이제 안 됐어요. 한 거기서 열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맥스 갈아탄 지가. 예. 제 기본은 6개를 음. 쓰면서 예. 6명의 스텝을 뒀다. 음. 예. 그래서 간혹 제 책상에 이제 PC가 3대가 있는데 음. 어쩔 때는 돌려놓고 또 다른 작업하고 예. 다른 PC로. 음. 그래서 가능한 한 이 LLM을 쓰는 PC는 미니 PC 하나로 다 통일하고 음. 기존에 쓰던 노트북은 그냥 우리 이메일로 뭐 업무용으로 이제 음. 하는 부분. 네. 그래서 일단 미니 PC가 인풋 아웃풋이 많다 보니까 편해요. 네. 그래서 향후에 어디 강의를 할 때도 미니 PC를 가지고 뭐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해서 하면은 조금 연출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쓰고 있고, 현재 각 LLM마다 메뉴에 대한 스타디를 하고 있습니다. 음. 뭐 퍼플렉스티만 하더라도 메뉴가 많이 생겼고 각 메뉴별로 나온 데이터들 한번 다 리뷰하는 정도. 지금은 이제 각 LLM마다 메뉴 익히기, 그것을 어떤 내용을 우리가 어떤 용도로 활용될지는 좀 더 이렇게 조사를 좀 자세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6 가지 쓰시는 걸로 호구 조사가 됐고요. 네. 우리 정 예. 소장님. 예. 네, 저는 현재 챗GPT 유료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젠스파크 유료로 쓰고 있고, 음. 클로드 유료로 쓰고 있고, 어, 그 정도? 그다음에 또 없나? 화면을 띄워보면 알겠네요. 따지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숨어 있는 저기 그것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 예. 그다음에 캔바 유료로 쓰고 있고, 예. 예, 뭐, 그 정도입니다. 예, 어. 그리고 네 개 정도 써요. 챗GPT, 음. 퍼플은 이제 끊었고, 음. 그다음에 제미나이, 그다음에 예, 음. 그 정도. 그 정도. 예, 예, 그것만 예. 써도 한 돈 10만 원 넘어가지 예, 않아요? 돈 10만 원 넘어가요. 돈 그쵸? 10만 원 예. 넘어가고,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써보니까, 음. 구글 제미나이 같은 걸 가지고 노트북 LM을 이제 어제 집중적으로 좀 썼거든요. 음. 노트북 LM 이번에 이제 관세청 그 광고 강의 때문에 강의안 만드는 것 때문에 특허청. 특허청. 음. 음. 그래서
그 강의 자료 조사해가지고 그거 이제 그 자료를 정제 작업하는 작업을 좀 집중적으로 네.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갖고 강의안 만들어가지고 챕터가 총 12가지 챕터가 나왔어요. 그 이제 3시간 하는데 1시간당 한 4개 챕터씩 나와가지고 그 챕터를 갖고 자료를 만들고 PPT 그 슬라이드를 만들고 또 슬라이드별로 영상을 만들고 음성 팟캐스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인포그래픽을 만드니까 크레딧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떨어지죠. 그 그러니까 정도 하루 되면 떨어지죠. 썼는데 작업하다 크레딧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랜만에 그런데 확실히 노트북 LM을 가지고 빡시게 돌리니까 크레딧이 떨어지는 거를 어제 작업하다 떨어져서 오늘 다시 그거 멈추고 오늘 아침부터 오늘 이제 다시 시작했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강의안 준비하면서 그 되게 새로운 B2C 쪽에 이제 에이전트 AI를 중심으로 이제 강의안을 준비하는 건데 아마 노트북 LM이 없었으면 강의안 준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내용을 딥리서치로 작업해서 뽑고 그다음에 또 노트북 LM 자체 딥리서치하고 이렇게 소스 모으고 그걸 갖고 자료 정리하는 작업에서 너무 크게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로드를 이제 지난달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클로드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좀 집중적으로 해봤어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마케팅 자동화 쪽 관련해 가지고 퍼널 설계하는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널 2가지를 이제 자동화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퍼널 먼저 시행을 했고 두 번째 글쓰기 부분을 이제 클로드 코어를 갖고 적용을 하는 건데 퍼널 마케팅을 해보면서 좀 기존에 작업하던 기존에 일반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작업하던 것보다도 한 5분의 1 정도는 작업의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 전에 이제 AI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기획은 챗GPT나 아니면 보통 제가 이제 기획은 챗GPT에서 기획을 해서 그걸 갖고 랜딩 페이지에 대한 컨셉이 나오면은 랜딩 페이지에 대한 스토리보드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젠스파크 가서 저기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던 거죠. 랜딩 페이지 만들고 또 후속폰을 만드는 것도 또 그 챗GPT에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또는 이제 거기에 시나리오별로 컨텐츠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젠스파크 가서 또 만들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또 이게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이게 음, 이제 아는 사람들은 LL 뭐 노트북 LM이 어떻고 젠스파크 어떻게 하면 이제 그걸 좀 아는 써본 분들은 이게 감이 오겠지만 음, 음. 아마 이거를 그냥 대담으로만 듣는 분들은 거의 저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이게 되게 막연하게 들리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혹시 화면 이게 화면을 줌이니까 지금 제가 예, 노트북에다가 예. 클로드 코어를 아, 깔아놔가지고 아, 예, 노트북을 하려면 또 여기 보여주긴 다시 예, 어려우시고 예, 보여주기가 예, 그래서 작업해 놓은 걸 다 노트북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 결과물들이 음, 그래서 저번에 저희 북독방 할 때 제가 노트북을 하나 더 붙였던 이유가 음, 그때 그 결과물들이 다 노트북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예,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작업들의 결과물들을 클로드로 써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프로세스가 한 5개 단계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또 랜딩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나면 크레딧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클로드가 생각보다 빨리 저 크레딧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쓸 수 있는 크레딧이 작으니까 작업의 연속성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퍼널 마케팅을 만드는데 3일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3일에 크레딧 걸쳐서 때문에. 예. 쪼개서 세 번 쓰느라고. 크레딧을 끊어가면서 만드는 그런 예, 과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는 이걸 갖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이 복합적인 작업이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거는 클로드 코어를 쓰게 되면은 정말 그 AI를 안 쓸 때에 비하면은 그건 한 뭐 10분의 20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AI를 쓰는 거에 비해서도 한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정도의 작업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뭐 자동화만 이루어지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물이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물이 성과가 뭐 랜딩 페이지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또 뭐 연속적인 어떤 그 시퀀스 메일이라고 그러는데 시퀀스 메일을 보내는 컨텐츠도 그렇고 또 마지막에 라이브 웨비나를 위해서 만드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그렇고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저는 정말 클로드 코어는 저도 좀 더 이제 아직 이제 작업에 본격적으로 집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저도 어,
그쪽이 10만 원짜리를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쓰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깝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갖고 지금 이제 GPT는 좀 이제 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챗 GPT를 쓰고 있는 거는 유일하게 어, 딥리서치를 제가 좀 많이 하니까 딥리서치에서 어, 제미나이보다는 훨씬 좀 딥한 그런 정보적 가치를 여전히 저는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 게 많아서 그래서 하루에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보다 제가 많이 쓰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챗GPT는 딥리서치를 활용하는 데만 많이 쓰고 여기에서 이제 어, 퍼플리시티는 유료로 쓰다가 이제 끊었는데 요즘 이제 좀 아쉬워서 쓰려면은 정보가 거기서 무료 쓰는 것 자체가 질문을 몇 번 못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되게 이제 어, 단편적인 답변만 나오는데 그래도 뭐 그 정도는 필요한 만큼은 좀 잘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오늘 모인 우리 3명 중에서는 그나마 이게 제가 조금 더 유료를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게 강의에 시연을 해서 직접 보여주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가다가 이게 토큰 떨어져 가지고 이 시연이 끊기고 그러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습을 따라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유료 아니면 못 따라하는데 그거 자꾸 보여주시면 어떡해요라고 이게 항의하는 분도 의외로 있거든요. 지금 어, 가보면 무료인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는 걸 뭐 왜 가르쳐 주냐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뭐라고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뭐 이렇게 뭐 더 설득을 해봐야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분들은 예. 그냥 이게 된다는 걸 일단 봐두시고요. 예, 써야 될 필요를 느끼실 때까지는 그냥 알아서 쓰세요. 이제 이러고 마는데 저만 하더라도 지금 기본 삼총사, 예,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클로드. 예, 다 쓰죠. 그러면은 요거 원래 3만 원씩 3개만 써도 원래 3,3문 구해가지고 9만 원인데 이 9만 원 하던 거를 이제 15만 원짜리 갖다 지금 바꾼 거니까 맥스로 타면 100불짜리만 내도 15만 원이 돼버리면 3만 원, 3만 원, 15만 원 바로 그냥 21만 원 돼버리잖아요. 이 매달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존에 그렇지. 10만 원 내던 게 그냥 훌쩍 더블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퍼플리시티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비싼 것들은 아예 그냥 연 프로모션 같은 게 있으니까 그냥 연으로 내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 어차피 매번 써야 되는데 매달 내는 게 귀찮은 것들이 많아요. 그 돈 나갈 때마다 굉장히 막 아깝게 느껴지고. 근데 한 1년치 그냥 한꺼번에 내버리면 이게 나간지도 모르게 나가기 때문에 연 단위로 좀 쓰고 있는 게 제가 저기 젠스파크 한 번 할 때 그냥 크게 써버리고 그 다음에 저거 우리 퍼플렉시티도 일단 내버리면 연 단위로 가니까 걔도 지금 연 단위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쪼개면 아마 월 비용이 지금 아까 삼총사만 하더라도 20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요거 연 단위로 쪼개서 넣으면 아마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있거든요. 어떤 데는 수노를 일시적으로 유료를 써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가 막 나왔다 그러면은 뭐 구글의 새로운 서비스도 한번 더 잠깐 더 써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21만 원이 이제 올 4월부터는 21만 원이 이건 고정 지출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연 단위로 이미 한 거를 뭐 월납으로 나눠서 본다면 그것만 해도 한 5, 6만 원 더 붙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가끔씩 월 단위로 써보는 거 혹시 신기능이 나왔다고 해서 써보는 것까지 하면 저는 얼추 지금 월 LLM 쪽 AI 쪽 지출이 거의 한 3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잡아서. 이제 연 단위로 내고 있는 거를 이게 그럴 조금 거 아니에요. 월별로 나눠서 거기까지 더하면 그래서 근데 그 정도를 내면 그럼 아깝다라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한데 여태까지 쓰면서 지금 제가 3년이 넘게 4년 차 쓰고 있지만 LLM 쓰면서 정말 이게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거의 안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30만 원어치를 써도 그로 인해서 우리 아까 정수장님도 뭐 노트북 LM으로 슬라이드 자료 만드는 게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싶을 정도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저 같은 경우도 요새 이제 비유 삼아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이 월화수목금 5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주 이틀은 쉬니까 워크데이를 5일이라고 잡으면 옛날에 5일 동안 풀로 걸쳐서 했어야 될 작업, 뭐 교육 자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뭐 리서치, 뭐 무슨 그 요약, 비교, 문서 작업 이런 거 다 하면 거의 어떤 분들은 과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지는 게 거의 한 5배 정도는 효율이 나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5일 워크데이를 풀로 그 투자해가지고 작업을 했어야 될 내용들이 정말 작심하고 그 하루에 몰입해가지고 집중해서 작업하면 하루면 다 끝나거든요. 거의 뭐 교육 관련된 교재 같은 건 아예 만들 필요도 없을 정도니까. 어디 회사에서 무슨 부서에 누가 뭐 몇 명이 들어와 가지고 뭐에 관해서 교육을 하고 싶댄다 라고 그쪽에서 요구사항 그대로 넣고서 이 사람들한테 AI를 어떻게 뭐를 쓰라고 알려주면은 업무 생산성이 5배 높아질 수 있겠는지 네가 시연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걸 교환으로 한번 15장짜리 20장짜리 짜봐. 이렇게만 얘기하면 바로 짜주는데 뭐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아무리 새로운 그 아이템에 새로운 그 조직 혹은 새로운 그 산업 분야에서 뭐 요청이 들어와도 조금만 스터디 해보면 다 짤 수 있거든요. 그거 다 이 AI가 도움을 줘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30만 원어치를 지금 쓰고 있지만 거의 월급쟁이 한 300만 원 이상의 지금 그 뭐죠? 조수 하나를 내가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300만 원어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똘똘한 조수 하나를 누가 인건비 주면서 만약 델다 놓고 쓴다고 생각하면 그거 30만 원 쓰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원래 그 하는 비용 대비. 그러면 거의 9명어치를 사실상 세이브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따지면 270만 원어치를 지금 오히려 제가 세이브를 받고 있는 건데 이 30만 원이 왜 아깝냐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써보면 써볼수록 그 그렇죠. 스텝의 성능이 예. 올라가니까 예. 요령도 생기고 예. 뭐 더 좋죠. 생산성은 올라가게 돼 그렇죠. 그리고 있으니까. 우리 그 또 단위당 시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강사를 하니까 보통 강의를 하면 보통 시간당 강의가 아무리 좀 이렇게 관급 그 저기 강의를 하더라도 싼 게 보통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조금 잘 쳐주는 데들은 그 시급으로 한 20만 원도 쳐주거든요. 관급 그 이제 그 강의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만약 10만 원짜리 그 한 시간당 10만 원짜리 강의를 했다고 치더라도 30만 원을 내봐야 한 달에 3시간 저기 그 강의료만 제가 어디서 확보할 수 있으면 이건 30만 원 죽어도 남아요. 20만 원짜리 시급으로 받는 거 치면 1시간 반이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3시간만 강의해서 그 강의비로 나가는 뭐 수입으로 이게 때울 수 있는 이 비용을 가지고 300만 원어치를 내가 쓸 수 있으면 이걸 왜 이 돈을 지불을 왜 안 하냐고요. 제가 그렇거든. 왜 안 하냐고. 저도 예, 똑같이 예. 느끼거든요. 사실은 음, 이걸 쓰면서 아깝다고 생각해보면 단 한 음,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즘 좀 고민이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 음, 이노비즈에서 이제 거기 경영자들 최고 경영자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 1시간 반 했었는데 어 그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본인들이 다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 가르쳐 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본인들이 직접 배워야 그렇죠.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피로를 이제 너무 절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먼저 배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거기에서는 앱 쪽에 대한 니즈들이 꽤 많았어요. 대표님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B2B 쪽을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B2B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들, 영업이나 마케팅에서 하는 업무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클로드 코어기 최고 맞는 거예요, 사실은.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연속성 있는 업무들을 설계하고 실행하려고 그러면 클로드 코어를 해야 되는데 교육을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다 이거 유료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실습을 하려면은 그걸 개인별로 하라고 그러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그 교육을 위해서 또 유료로 그 뭔가 그 기간 동안 들으라 하기도 참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야지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네. 근데 그거 듣더라도 만약에 한 달에 제가 뭐 해봐야 한 달 끊더라도 제 만약에 강의를 통해서 자기가 그 업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훨씬 큰데 당장 2만 원, 9만 원대 한 3만 원 결제하라 그러면
그게 이제 본인들은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큰, 네, 안 써도 되는 돈을 되게 쓰는 거로 허들이 생각들어요. 되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지 이제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상대에 따라서 그 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 의욕이 있는 사람은 비용이 부담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담이 이렇게 벽을 가지면은 사실 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아무도 알지 못한 길을 가는 건데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뭐 한번 빠져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맛을 알지. 그러니까 강의 가서 저는 이게 뭐 그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스타벅스 하루에 한 잔 몇 잔 드세요. 저기 스타벅스 한 잔만 먹어도 5, 6천 원이 나가는데 그거 그렇죠. 예. 한 일주일에 한 잔씩만 줄이세요. 그러면 6, 5, 30. 다섯 잔만 그 저기 한 달에 다섯 잔만 덜 마시면요. 여기 300만 원어치 일꾼 부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보면 제가 이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제도 제가 그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 이제 클로드 딱 켜놓고 클로드 내가 오늘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 해가지고 어제만 하더라도 지금 요새는 이제 예전에는 그 생성형 AI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뭘 질문하거나 뭐 요청해가지고 그 컨텐츠를 받는 거에 주업이잖아요. 요새는 시켜야 하는 거 시키는 거. 뭘 받아서 거기서 그 다음에 나온 어떤 컨텐츠 가지고 내가 뭐 수작업을 또 하는 게 아니고 요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그 AI한테 하는 표현이 야 그걸 내가 하리? 그거 네가 하라고 내가 돈 주고 있잖아. 이제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재밌었냐면 어제도 제가 여기 한번 공유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유 버튼이 어디 갔냐? 반응, 채팅. 자, 공유 옵션이 나와야 되는데 왜 갑자기 공유 버튼이 안 보일까? 진짜 쇼 있는데요? 있다. 예. 공유 네, 버튼에 네. 저게 빠졌네. 그 파란 색깔이 그냥 빠져버렸어 보니까. 그냥 예. 하얀은. 하얀 색깔로 바뀌었네 보니까. 자, 보시면 제가 어제 이 클로드한테 이런 걸 시켜봤어요. 보세요 한번. 요게 지금 제가 지금 그 신규 법인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이제 법인 설립에 대한 이제 논의를 얘한테 한번 시켜봤어요. 어떤 식으로 시켰냐면 처음에 이제 막 딴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농담도 안 먹기 딴 얘기 하다가 자 여기 자 됐고 앞에 얘기는 자 됐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새로 사무실 하나 차리고 자기 그 법인을 하나 등록하려고 그래. 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데 좀 알아봤더니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전상 등록도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한국 AI 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신규 법인을 등록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사무실 소재지가 양천구에 있거든. 이제 같은 업종으로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허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설립 신고를 해야 되는지 먼저 이 상호명으로 설립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서 찾아보고 실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 온라인에서 어떤 하려면 어떤 순서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 절차부터 한번 찾아주고 나한테 정리 좀 해줄래? 이제 요게 첫 번째 대화였어요. 이 첫 번째 대화를 했는데 얘가 알겠습니다. 한국 AI 교육센터 법인 설립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찾아볼게요. 라고 하면서 잠깐 찾더니 이렇게 찾아요. 지가 쭉 결과 10개, 결과 10개 두 번에 걸쳐 찾고 나서 완료. 그러면서 좋아요. 필요한 내용 다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한국 AI 교육센터 법인 설립 가이드입니다. 라고 하면서 클로드 그 채팅창에서 한 겁니다. 그냥 웹 버전, 앱 버전 말고. 자, 스텝 1. 상호 중복 여부에 대한 체크부터 먼저 했는데요. 자, 주의할 점이 보여요. 검색해 보니까 한국 AI 교육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이미 존재해요. 이 교육센터라는 이름은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지금 이름이 유사하거든요. 유사 상호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니 공식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여기 로고 여기 링크도 바로 보여주죠. 등기 열람 발급 탭에 가서 법인 상호 찾기에 들어간 다음에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만약 그 검색 결과에
살아있는 등기로 문구가 보이면 해당 상호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해산 간주도 무조건 사용 가능한 건 아니므로 주의하세요. 핵심 규칙은 같은 지역 관할 등기소 내에 동일 상호가 있더라도 두 회사의 사업 목적, 영업 종류가 다르면 등기는 가능합니다. 즉 AI 교육과 전혀 다른 업종의 동명의 법인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라고 이제 스텝 제로에서 얘기를 해준 다음에, 자, 법인 설립하시려면 준비사항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공동인증서랑 법인 인감이랑 주민등록번호의 주소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예, 주식회사 온라인 설립을 하려면 최소 구성원은 대표자 플러스 지분이 없는 감사 1인 해서 최소한 2명이 필요합니다. 최저 자본금은 그 자본금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100원 이상이면 얼마든지 설립 가능해요. 예, 자본금 주주계좌에 입금 후 잔고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되니까 시중은행에 개인 입출금 계좌를 사용해 가지고 먼저 잔고증명도 받아 놓으세요. 자, 온라인 법인 설립 절차에서 어느 사이트 가가지고 무슨 서류 준비하고 공과금 납부한 다음에 설립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하시면 이용 사이트만으로도 되는데, 요 업무가 가능한 시간은 평일 9시 10분부터 저녁 5시 40분까지입니다. 다 안내해주고요. 필요 서류 요러요러한 거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발기인 총회 의사록, 정관, 주식 인수증, 주식 발행 동의서, 조사 보고서, 취임 승낙서 쭉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쭉, 다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서울의 양천구는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 세율이 일반 지역보다 높을 수 있어요. 요거 감안하셔가지고 딴 데보다 더 비쌀 수 있으니까 법원 수시로 챙기시고 과밀 지역 대비 추가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알아둘 점라고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 결론적으로 첫 번째 할 일은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한국 AI 교육센터로 양천구 관할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기국 기준으로 상호부터 검색해 보아요. 결과를 보시고 다음 단계를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게 얘기하면서 멈춰버려요. 여기서 멈췄어 이제 1차 답변이. 그래서 주의할 점, 스텝 제로에 있는 거 내가 충분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가지고 가서 살아있는 등기지 확인하라고 했잖아 네가. 근데 보세요, 야, 그걸 내가 하리? 네가 해야지. 나한테 지금 내가 네가한테 돈을 지금 너한테 얼마를 주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 인터넷 등기소 접속해가지고 이 교육센터라는 이름의 상호가 있는지 네가 직접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보세요, 맞아요, 제가 직접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또 이제 지금 합니다. 로그인 로그 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결과 보면서 완료한 다음에, 인터넷 등기소 상호 검색 페이지 접속했어요. 제가 바로 검색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페이지가 제대로 안 열렸어요. 다시 시도해 볼게요. 또 이 페이지가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폼이 제대로 렌더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로 다시 직접 확인할게요. 또 URL이 바뀌었나 봐요. 메인에서 상호 검색 링크로 들어가 버려야 되겠어요. 또 on클릭 방식이라서 URL로 직접 못 들어가네요. 다시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자, 상호 페이지 검색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검색 폼을 찾아서 입력해 볼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검색 폼이 보여요. 양천구는 서울 서부지방법 등기구 관할이군요. 요거 설정하고 검색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얘가 클릭하고 들어가는 과정을 쭉 보여줍니다. 얘가 이제 실패했던 거를 재시도하는 것도 이게 쭉 나타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여기요. 선택했어요. 양천구 관할 선택했고요. 이제 요 교육센터 이름 검색어로 입력하고 검색 버튼 누르면 되는데, 아이고 아쉽게도 이번 턴에서도 도구 호출 횟수에 제한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수동한다면서 요렇게 다시 한번 할 테니까요. 계속해줘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검색해서 결과 확인해 봐 드릴게요. 그래서 계속해 라고 했더니 지가 검색어 입력한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쭉 하더니 드디어 결과 나왔어요. 핵심 부분이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검색 결과 해봤더니 상호 사용 가능해요. 관할 등기소 검색어 요 AI 교육센터라는 이름을 해봤더니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로 떴어요. 동일 상호도 없고 유사 상호도 전혀 없습니다. 본정 기준도 지정 기준도 0건이니까 이걸로 지금 법인 설립 바로 진행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검색어를 한국 영어로 AI 교육센터로 붙여서 조회를 했는데, 만약 띄어쓰기 버전 한국 띄고 AI 띄고 교육센터 이렇게 쓴다든가 혹은 한글 풀어쓰기로 AI를 한국 AI 한글로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더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완벽하게 커버하고 싶으시면 전체 등기소를 기준으로 한 번 더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쭉 얘기하길래 요렇게 다 그래 그러면 예 한글로 AI도 검색해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연결이 잠깐 끊겼으니까 다시 시도하게요라고 하면서 예 드디어 이제 얘가 다 입력하고 나서 찾아보더니 AI 완전 한글 버전도 오케이예요. 팝업 확인 버튼 눌러서 제대로 입력해 볼게요라고 하면서 쭉 하더니 예 복권도 없습니다. 본점 현황도 없고 두 이름 영문 AI나 한글 AI나 다 쓸 수 있는 걸로 확인됐어요. 자 이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 뒤로 이제 재했을 때 무슨 대화를 했냐면 야 그러면 이제 오케이 상호는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걸 진짜 한다고 치고 이제 서류를 어떤 걸 챙겨야 돼? 그리고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돼? 그 혹시라도 여기서 네가 할 수 있는 일하고 내가 직접 손으로 해줘야 되는 일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구분해 가지고 표로 설명해 줘. 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교육센터 법인 설립 절차와 관련해서요. 예, 법인 종류를 선택하는 거나 자본금 결정하는 거는 저랑 함께 협의하세요. 주식 설계라든가 사업 목적 작성은요. 제가 끌로드인 제가 적어 드릴게요. 예, 구성원들을 누구누구를 할지는 직접 선택하시고요. 예, 오프라인 준비물들이 필요하거든요. 법인 인감, 자본금 계좌, 잔고증명, 공동인증서, 등록 면허세 요 부분에서 요거까지는 직접 하시고요. 면허세 납부 부분은 온라인 서울시 택시로 가면 할 수 있으니까요. 요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이런 식으로 요건 직접 하세요. 요건 제가 할게요. 요건 저랑 함께 협의해서 해요라고 하면서 항목별로 쭉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결정해야 될 거는 자본금 얼마로 할 거며 감사 역할을 해줄 분을 누구로 잘지 요것만 확정해 주시면 바로 다음 단계 진행할게요. 그러면서 또 이제 감사를 누구를 선임했다가 어떻게 해지하면 되는지를 또 쭉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만약에 감사해 주고 난 다음에 감사 역할을 누가 해? 라고 물었더니 그건 주주총회가 하면 되죠.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지분 구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네 명이 만약 참여해서 만든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얘가 뻘겋게 4인 공동 창업 지분 구조 가이드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절대 피해야 할 구조입니다. 균등 배분 25대 25 4인이 나눠 갖는 구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기 예. 나중에 이렇게 했다가는 의사결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절충안으로 예, 역할을 좀 차등 배분을 해 가지고 대표가 51%를 갖고 나머지가 뭐 20%, 15%, 14% 이런 식으로 갖는 방법. 그러니까 51% 의사결정권의 1% 추가 지분만 갖는 건데 요것도 단점이 많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예, VC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그 벤처 캐피탈들의 펀드를 뭐 필요로 하거나 이럴 때 요런 정도 지분으로는 도저히 나중에 2차 펀딩이 어려워요라고 얘기하면서 요것도 피하고요. 권장 구조는 이겁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대표가 60% 이상을 가지고 나머지 분들한테 뭐 15, 15, 뭐 12, 뭐 이런 13, 12,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게 어떨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한 80% 정도는 주고 그 대표가 갖고 나머지를 쪼개면 어때? 그랬더니 제가 예, 이거에 대해서 쪼개주는 방법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80대 776은 어때? 그래서 야, 누구는 7을 주고 누구는 6을 줄 수는 없잖아. 그랬더니 그러면 5%씩만 주세요. 그래서 85를 갖다 그 대표님이 하시고 나머지 5% 나눠주세요. 그러면 딱 적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할 일은 예, 사업 목적에 대한 그 문구 그 정관이라고 그러죠. 예, 정관 작성은 제가 오늘 당장 도와드릴 테니까 예, 대표님 빨리 법인 인감 도장부터 만드시고 인증서 만드신 다음에 자본금 납입하고 잔고증명서 빨리 떼오세요. 그러면 나머지 등기 신청은 제가 해봐 드릴게요. 이렇게 다 설명해 줍니다. 예, 그래서 뭐뭐뭐뭐뭐뭐 해야 하시면 이제부터 할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근데 요걸 보고서 제가 요거 말고도 어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시켰거든요. 그동안에 개발을 하다가 제가 중단해 놓은 그런 앱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앱을 완성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방문을 하셨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GPT한테 아니 여기 클로드한테 야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앱을 개발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중단을 해놓은 상태인데 요거 추가로 개발을 해보고 싶은 분이 오셨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그러면 여태까지 개발된 거 다 압축 파일로 저한테 줘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면 되는지 전달할 수 있는 뭐죠? 전달하면 좋은 그 전달 가이드를 제가 써드릴게요. 그러면서 앱을 추가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초보자나 비개발자들이 자기를 이용해 가지고 추가로 작업할 수 있는 그 뭐죠? 그 가이드 문서를 쫙 써줘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서 오 됐다 됐다 이거면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개발했던 초벌 버전 그 압축 파일 하나 딱 다운받고 얘가 클로드가 써준 그 뭐죠 가이드 문서 2개 파일 딱 주면서 자 이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서 그 우리 그 선생님 저기 클로드한테 가가지고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자, 요게 원래 남들 그 딴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만든 소스 파일의 그 압축본이고, 요게 추가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가이드 문서라고 뭐 그분이 나한테 준 거거든. 요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가 개발을 하면 좋은지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알려드렸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얘한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나 저한테 떨어진 과제를 그대로 전달을 해주면서 야 요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네가 내 입장이라면 여기 그 다음에 무슨 문서가 필요해? 그거 한번 그거 짜줘봐. 정말 디테일하게 짜줘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랬다니까. 가이드 문서를 써주는데 거의 그 개발자들한테 그 비개발자가 써야 돼라고 했더니 그러면 개발 용어도 모를 테니까 그냥 제가 아주 친절하게 다 써드릴게요. 개발자한테 전달하는 것처럼 다 써드릴게요. 그래서 거의 그 가이드 문서로 A4로 한 5장 정도를 써주더라니까요. 그냥 디테일하게 아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 됐다. 진짜 너한테 돈을 준 가치가 있다. 그 인정. 그래서 어제 특히 이제 그 막기 법인 설립의 그 자본금 지분 구조까지 저한테 얘가 그 뭐죠 이렇게 조언을 주는데 제가 인정 인정 앞으로 네 말 잘 들을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매일 놀래고 있습니다. 매일 놀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사이에 우리 노준환님이 들어오고 싶으셔서 오신 모양인데 아직 자리를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예, 걸으면서 아까 걸으면서 통화하는 장면이 잠깐 있었어요. 자, 어떻게 우리 등록은 예. 완료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자본금 이제 그 납입을 시켜놓고 네. 그 잔고증명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이제 확실히 해봐야 되는 건데 잔고증명이 당일로는 안 된대요. 앱에서도 받을 그렇죠. 수 있는데 하루 예, 지나야 돼요. 24시간 재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일자 기준으로 얼마가 그 잔고가 있었다라는 거를 하루가 지나면서 그 증명을 해주는 거지. 그 넣자마자 오늘 얼마 이거는 그 검증이 안 된다. 그건 증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이제 그 은행 영업 안 하는 날이니까 이제 월요일 날 그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등록이 되면은 저기 구청에도 또 온라인 신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것도 예전에는 뭐 법무사들이나 뭐 이렇게 그 행정사들한테 해가지고 막 몇십만 원씩 그 위탁했던 일들이잖아 이게.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걸 지금 AI한테 다 물어가지고 순서 다 뽑은 다음에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나눠가지고 이것만 준비하세요. 이건 나머지 제가 해드릴게요. 뭐 이러는데 뭐 이거 옛날 법무사들한테 한 최소한 제가 이 수수료 한 2, 30만 원 이상 줬어야 되거든요. 이 법인 설립 신고 마무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원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은 그건 그대로 있고 그거 말고 예. 이 행정 대행 수수료로 거의 2, 30만 원 이상 줬거든요. 지금 그것만 그렇죠. 절약해도 어딥니까? 그것만 절약해도 지금 15만 원 한 달 준 거 나 빼고도 남잖아요, 지금. 아,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 어, 준하님. 아무튼 뭐 축하드립니다. 예. 뭐 이거 어디 뭐 밖에 나가면서 뭐 저기 이거 하고 우리야. 예. 마이크가 지금 안 켜져 있어서 음성은 안 들리는데요. 에이, 저기 자리 잡거든 저기 붙으세요. 지금은 저기 걷는 모습이어서 보기가 그래.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거야. 에, 우리 정 소장님 어떻게 해요? 그 예. 저기 그 클로드 주로 어떤 용도로 쓰세요? 제가 지금 그 로그인해서 한번 네, 보여드리려고. 보여줄 수 있으면 예, 좋죠. 예, 로그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예. 음, 그 지금 최 교수님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일상의 업무를 가지고 쓰는 것들도 좋은데,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 이제 영업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미팅을 외부에 가서 미팅을 하고 왔다면은 그 미팅이 끝나면 또 피드백 해줘야 되는 것뿐만 그렇죠. 아니라 또 보고를 해야 되거나 또 그걸 갖고 뭐 CRM이라든가 ERP에 많이 한다면 업로드해야 되거나 이런 업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73%가 사실 비영업적인 업무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문서 만들거나 이런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클로드 코어로 이용하면은 정말 효과적으로 업무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 기업에서 쓰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좀 많이 쓰는 업무들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로그인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말씀 좀 나누고 계세요. 네. 우리 강 교수님은 거기 그 코어 클로드를 굳이 맥스로 갈아타시게 된 뭐 이유가 있으세요? 웬만한 약간의 결심이 필요한 지금 건데 그거. 지난번에 앱 하나 샘플 만들어서 한번 드렸었고, 예, 예. 그 다음번에 한 작업은 그 기존에 다른 수강생이 올리신 그 뮤직비디오 앱이 있었지 예, 예, 예.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다시 제가 좀 업그레이드해서 음, 오디오와 음, 비디오를 같이 합성하는데 음, 비디오가 파워포인트로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해봤더니 이 오디오 그 타임 코드 이게 그 타임하고 음. 파워포인트에 이게 안 안 맞아요. 맞아. 립싱크가.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뭐 이리도 바꾸고 저리도 음, 바꾸고 쭉 음, 해봤는데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 많이 이게 소모가 되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뭐 거의 다 이제 뭐 그 과정은 다 이해가 됐는데 그렇죠. 역시나 그 시간을 오디오에 맞추어서 하는 거는 좀 아직 그 좀 미진해요. 예, 예.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료의 어떤 텍스트 내용을 다시 시간을 뭐 수동으로 이렇게 맞추든지 아니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지금 숙제입니다. 음, 그러시군요. 결국 PPT 내용을 맞추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오디오 타임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것이 자동으로 돼서 합성이 돼줘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좀 방법을 지금 못 찾았어요. 음, 또 조금만 연구하시면 또 금방 또 답이 나옵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는 게 제일 이미 중요하고, 돼 예, 있는 것을 예, 봤더니 그거는 이제 PPT가 아니고 음, 이미 돼 있는 거라서 실제 우리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비디오로 만들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각 내용이 그 텍스트를 얘가 어떻게 읽어서 그 시간만큼 오디오 스피치가 나오도록 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음, 아직 그 노트북 LM이 만든 오디오가 그게 지금 안 돼요. 음. 노트북 그러니까 LM에 나온 거하고 맞춰야 되는데. 조금 요령과 팁을 궁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예. 오케이, 정 교수님 예, 네네. 연결됐습니다. 네.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만드는 거를. 음. 저도 어제 보니까 이 UI가 바뀌었더라고요. 상단에 있던 UI가 네, 바뀌었어요. 없어지면서. 클로드가 여기 원래 네. 상단에 있었던 메뉴가 예, 네. 왼편 이거 사이드로 넘어왔어요. 이거를 좀 화면을 네, 바꿔놓을게요.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네. 바탕화면이 보이네요. 네, 바탕화면에 이제 클로드 깔아놨습니다. 네, 네. 작업 나온 결과물들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클로드를 처음 쓰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 폴더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폴더를 샌드박스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아이들의 모래놀이를 하는 걸 샌드박스라고 그러는데, 예. 그 부분에 이제 딱 가둬두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만 작업하도록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클로드 워크스페이스라는 공간에서 음, 작업을
시키면 그 안에 이제 프로젝트를 제가 이렇게 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풀퍼널 마케팅이라는 곳에 작업을 해서 이제 이거 전부 다 클로저가 만들어서 저장을 시켜준 건데 제가 이제 작업을 시킨 거는 10가지의 어떤 조건을 주고 환경을 분석을 12가지 환경을 분석을 하라 그런 걸 먼저 해가지고 그걸 분석한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먼저 만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 이제 결과 분석 보고서를 여기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파워포인트 파일을 직접 만들어 주나요? 파워포인트도 만들어 줍니다. 네. 파워포인트도 만들어 주. 요거는 이제 그 MS 워드 맵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음.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고서가 판매 방식 12가지 문항 플러스 퍼널 환경 분석 10항문을 가지고 얘가 기준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보고서 내용이 보니까 되게 분석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거는 일일이 제가 챗GPT에다가 질문을 하나하나씩 넣어서 분석시키면 너무 이렇게 방대한데 분석은 많이 돼 있는데 정작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번거로웠거든요. 그러면 또 그 분석한 결과를 갖고 뭐 노트북 LM 같은 게 넣어놓고 그걸 갖고 다시 질문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아예 분석 보고서를 딱 30장 정도로 28장으로 만들어줬네요. 여기 보시면 28장으로 이렇게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장 환경 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이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랜딩 페이지를 먼저 내가 이제 하려고 그랬던 건 뭐냐면은 엑스퍼트라고 해서 한 15년 이상의 되는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웨비나를 개최해서 그분들한테 웨비나에서 고가의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거를 진행하려는 거를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과 관련된 분석이 이렇게 끝났고요.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청한 거는 뭐냐, 랜드 페이지 기획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너 환경 분석했는데 내가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 거니까 그 랜딩 페이지의 기획안을 만들어 줘 하면서 기획안을 만드는 컨셉을 2가지를 제안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그 프레임워크라고 그러는데 러셀 브랜선의 훅 스토리 제안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갖고 기획안을 하나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러셀 브랜선의 짐 에드워즈의 13가지 세일즈 레터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갖고 기획안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만 딱 넣었는데 그 프레임워크를 이미 얘가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학습의 관점에서 랜딩 페이지 스토리보드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웨비나 신청 랜딩 페이지 2가지 프레임워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랜딩 페이지를 여기 보시면 2가지 아이디어로 갖고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1안, 2안 2가지를 한 번에 얘가 2가지를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줘 이런 걸 뭐 그냥 간단하게 한 거죠. 그렇게 말만 한 거죠. 그랬더니 만들어진 결과가 보면은 이게 1안입니다. 보면 랜딩 페이지 디자인 시안 1안, 러셀 브랜슨의 훅 스토리 오퍼의 프레임워크를 갖고 만든 거라고 만들었는데, 제가 사실 기존에 막 기획안 만들고 스토리보드 만들어서 젠스파크에 가서 만든 것보다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의도했던 기획 컨셉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얘가 쭉. 그 만드는데 몇 분이나 걸리던가요? 이 2가지 다 만드는데 한 15분 정도에서 20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만들었고요. 1안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2번째 안이 또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근데 2번째 안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카피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구성도 잘 만들었고. 근데 이런 정도의 랜딩 페이지를 기존에 만들려고 그러면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어야 되거든요. 스토리보드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만들려고 제가 하룻밤에 크레딧을, 젠스파크 크레딧을 다 저기 쓴 적도 있어요. 만 크레딧을. 그러니까 이게 뚝딱 이렇게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티켓 가격 설정부터 시작해서, 가격까지.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특별 보너스 같은 것부터 해서 이런 들어가야 될 핵심적인 요소들을 거의 빠짐없이 다 들어가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 되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만족스러운 정도의 결과가 나왔고,
자, 그러면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줬는데 그 랜딩 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순간 자동으로 5번 나가는 시퀀스, 그걸 시퀀스 문자 또는 메일이라고 그러는데 시퀀스로 보낸 편지를 작성해 줘. 그래서 그 편지를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 편지별로 그 편지를 작성을 해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작성된 편지에 맞게끔 랜딩 페이지를 각각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준. 이때는 제가 요구한 게 뭐냐면은 이 프레임워크를 뭐로 쓰느냐, 이 5가지의 스토리를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뭐로 쓰느냐면은 러셀 브랜슨의 에피바니 브리지 스토리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5가지 단계에서 이야기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딱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런 배경 이야기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보면 이제 신청을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공감대를 만드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처음 하게 될 때 어떤 고민 이런 걸 해서 제가 의도했던 형태로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토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토리, 세 번째 스토리, 그러니까 그건 거의 웹 메일로 만들어준 건 셈이네요. 뉴스레터처럼. 뉴스레터처럼 네,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메일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음, 문자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링크만 그것만 던지면 되니까. HTML만 예. 따낼 수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문자로 보통 보내거든요. 음, 문자로 시퀀스로 해서 보내는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웹으로 나오면은 바로 그 문자로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어, 활용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당일까지 이렇게 쭉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기존에 요 작업 5단계 시퀀스를 제가 만들려면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다음에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스크립트를 5일치 스크립트를 만들고 음, 또 스크립트를 가지고 각각 웹페이지를 따로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빨리 만들어도 일주일 걸렸어요. 음. 근데 이걸 크릭1번으로 해결 다 한 거죠. 크릭1번으로. 그 한꺼번에 만들어줘요? 하루하루씩 따로따로 안 만들고? 한 번에 하루 얘가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한 번에 다 만들어줘요. 음, 예. 예, 프레임워크에 맞게끔 한 번에 연속적으로 쭉 만들어가는 음, 겁니다. 스스로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7일차에 나 웨비나를 할 거야. 음, 근데 그 웨비나를 하는 거에 대한 그날 어, 발표하는 거에 대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줘.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해서 PPT를 만들어줘. 음. 이 두 가지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걸 할 때 또 제가 프레임워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러셀 브랜슨의 완벽한 웨비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서 만들어줘.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러셀 브랜슨의 완벽한 웨비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90분 공개 웨비나를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얘가 이렇게 다 짜준 거예요. 얘가. 파트 1부터 시작해서 7까지 해서 쭉 프레임워크를 다 짜준 거예요. 시간까지 정해서 다 짜준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에 대한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다 짜준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를 쭉 다 짜져서 이걸 저장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발표할 PPT를 만들어줘라고 슬라이드 PPT를 만들어줘고 했는데 이게 만들어준 거예요. 35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용 잘 만들었어요. 15년 전문성을 해서 전체적인 구성이 그 프레임워크를 알기 때문에 편집은 사실 이 편집하는 거는 큰일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를 만들고 거기다 컨셉을 만들어내는 것만 되면은 이 편집을 뭐 손대는 건 사실 그렇게 큰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체적인 구성을 잘 뽑아주었어요. 컨셉에 맞게, 프레임워크에 맞게. 이렇게 PPT까지 만들어서 결과까지 저한테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 PPT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당일날 구매 제한을 할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줘라면은 딱 그 다음에 만들어주는 것도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작업 전반 단계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냐면은 앞에서 환경 분석을 했잖아요. 그죠? 환경 분석 시큰했어. 근데 분석을 시큰해놓고 랜딩 페이지 만들 때 어떻게 돼요? 분석 따로 랜딩 페이지 컨셉을 또 그대로 못 가져가. 그 다음에 또 랜딩 페이지 컨셉을 가지고 후속 폰을 5번의 어떤 시퀀스 문자를 보내는 게 또
또 다른 국밥이야. 그렇죠. 또 그걸 가지고 또 라이브 웨비나에서 뭔가 제안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컨셉이 일관성을 가져가는 게 기획자로서 상당히 전문적인 역량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스킬도 필요한 거고 감각도 필요한 건데 AI가 바로 이런 맥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뭐냐? 고객한테 훨씬 관련성 있고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고 고객을 설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적인 저는 이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랜딩 페이지 만들고 시퀀스 만들고 라이브 웨비나까지의 컨텐츠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번 딸깍 하면 전부 다 만들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하고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걸 하면 크레딧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다음 거에 크레딧을 가려고 그러면은 결국 100불짜리를 써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과정을 마케팅 자동화의 과정을 옛날에 교육을 했었는데 수강생들이 6주나 8주를 받았을 때 너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 방법론을 익히는 것도 어려운데 이 컨텐츠를 하나하나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제가 대부분 따라올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에 대한 판매 방식만 제대로 이해하고 내 고객에 대한 판매 방식만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첫 번째 라이브 웨비나에서 어떤 가치를 제안할 것인가를 목표만 제대로 정하면은 나머지는 일관성 있게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 퍼널을 설계하는 사람이 그 일관성을 만들어내지 대부분 못해요. 대부분 그걸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빨리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컨셉을 갖고 고객에게 맞춤해서 제안까지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바로 클로드 코어에 쭉 일관성 있게 끝낼 수 있는 게 바로 클로드 코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클로드 코어를 갖고 이런 어떤 기획, 다단계에 거치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가치를 제공하거나 고객을 설득하거나 하는 업무를 할 때는 클로드 코어를 따라올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해보면서 정말 절감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코어에서 그냥 명령 내려서 나온 결과물들이지 딱히 무슨 스킬을 별도로 개발을 전혀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적용하거나 이런 썼어요.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안 썼어요. 그냥 이거 클로드 해줘라고 하니까 나온 거죠. 기본 예, 것만 쓴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예, 클로드에서 제공되는 아마 음, 이게 여기 작용될 때 말하지 않아도 아마 음, 클로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음, 마케팅 스킬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프로세스 스킬이나 이런 걸 썼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걸 몰라도 그냥 음, 이게 된 거예요. 전혀 그런 그렇죠. 걸 활용하지 않고도 된 거예요. 이게. 네. 그게 놀라워요, 사실은. 네네. 꼭 그게 놀라운 무슨 거죠. 뭐 샘플이나 네네. 템플릿이나 이런 거를 네. 미리 그 예시를 주고서 전혀 요거에 안 또 좋습니다. 맞게 해줘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네네. 거의 기본 골격은 다 나와요. 어. 예, 잘 이상 정리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네네. 여기 그 PPT에 네네. 우리 뭐 폼이랄까요? 네. 뭐 발표자의 소속이나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패턴. 네네. 그거는 어떻게 그냥 일부러 안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안 났어요. 일부러 제가 처음 해보는 그거라서 조건은 안 주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주고 얘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제가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예, 일부러 디테일한 걸 주질 않았어요. 가이드를 주질 않았어요, 제가. 네. 예. 예. 뭐 두고 제 거하고 우리 정선이 거 이거 딱 그 좀 시연해서 몇 가지 보여주다 보니까 한 시간이 금방 훌쩍 지나가 버리는데 보니까 이 클로드는 이거 저는 아까 실무적으로 법인 설립을 하나 시작하려고 얘한테 대화식으로 채팅창에서만 이게 대화를 웹 버전으로 이제 해본 거고, 우리 지금 정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거는 앱 버전이죠. 데스크탑 앱 버전에서 데스크탑 앱 버전입니다. 예. 코어글 기준으로 이제 그 자연어 네. 기반으로 지금 명령을 내려서 해보신 거고, 그쵸? 그 하여튼 클로드는요 거의 그 업데이트가 버전 업데이트가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어, 이번에도 아까 그 원래 중앙에 탭이 몰려 있었었는데 이게 왼쪽으로 사라지면서 그거 찾는데 애를 먹는 사람도 저도 많이 많더라고요. 헤맸습니다. 그만큼 이 진화와 속도가 빠른 그런 대표적인 툴이고, 써보면 써볼수록 진짜 놀랍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이제 그 뭐 세일즈 포스니 이런 그 사스라고 그러죠, 보통 그 예, 예. 구독제로 소프트웨어를 빌렸었던 그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한테 시키면 거의 다 하니까. 뭐 세무, 법무, 뭐 무슨 뭐 서칭 할 거 없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매일 아침 제가 요새 하는 그 업무 패턴이 뭐냐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출근해 가지고 내가 수작업을 했던 모든 일을 얘한테 먼저 물어봐요. 야, 내가 출근해 가지고 이런 일을 원래 했었었는데 오늘 너를 이제 내가 돈 주고 지금 같이 쓰고 있으니 내가 여태까지 수작업을 했던 일 중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읊어봐. 그리고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만 나한테 얘기해 줘. 그러니까 먼저, 예전엔 다 제가 직접 했던 작업들을 전부 얘한테 물어봐요. 일단 물어보면 얘가 아까 제가 도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건 제가 하고요, 요건 님께서 해주세요, 요건 함께, 우리 함께라고 합니다. 얘가 꼭 함께, 이건 협의해서 함께해요, 이런 식으로 도표가 쫙 나와요. 음. 그러면은 얘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최대한 다 맡겨가지고, 이건 네가 먼저 해. 그러면 내가 나중에 네가 다 하고 나서 내 결정이 필요한 것만 알림으로 알려줘. 그러면 내가 그때 컨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하는 습관을 좀 바꾸고 있거든요. 업무 습관 자체를.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 키보드 대신에 말로 하는, 이제 그 말로 지시하는 이제 그 대화법을 익히는데 꽤 제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동안에 내가 직접 했던 일들을 다 일단 이 AI한테 넘겨보는 이제 습관을 기르려고, 매일처럼 의식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강현 선생님도 아까 그 해결이 안 된다고 했던 문제들이 있으시죠? 뭐 립싱크가 네. 시간하고 잘 안 맞는데 막 이거 고민하시는 것도 있죠? 그거를 클로드한테, 야, 내가 이게 고민이거든. 이게 안 맞아서 지금 죽겠어. 너가라면 어떻게 하겠니?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걸로 고민하신다고요? 그거 진작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풀어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예. 해서 완성본을 네. 올려보겠습니다. 진짜로, 얘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던 그런 것들을요, 거의 다 해냅니다. 예. 나는 오히려 방법을 몰라서 헤맸던 것들을 얘는 다 해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드에 한번 이렇게 넘어간 분들은 제미나이나 챗GPT로 못 돌아옵니다. 비싸도 못 돌아옵니다. 음,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클로드가 코딩을 잘해줘서, 아니면 뭐 이야기를 말을 막 맛깔나게 해줘서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내가 수작업을 했어야 되는 것들을 다 얘가 시키면 할 수 있는 그 도구라는 게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이 작업 결과물의 퀄리티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돈 아깝지 않은 클로드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뭐 오퍼스 예, 4.7로 업그레이드 또 오늘 보니까 됐다고. 4.6에서 4.7로 아예 업데이트가 네, 됐더라고요. 계속 네. 바뀔 겁니다. 이번에 그 멘토스인가? 미토스인가? 그거 지금 개발은 해서 공개는 발표는 했는데 일반 서비스는 못 하겠대요. 겁이 나가지고. 애가 각각의 사이트에 뭐지 그거 보안 취약성을 다 분석을 해낸대요. 보안 취약성이 어, 분석된다는 얘기는 아무 데나 들어가 가지고 해킹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해킹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이걸 거죠. 일반인들한테 풀었을 때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가지고, 아예 이제 미리 협약을 맺은 기업들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제한적으로 쓸 수 있게 지금 추가 테스트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버린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잡아내지 못하는 보안 취약성까지도 이 클로드가 우선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린 거거든요. 그만큼 그동안에 우리 챗GPT하고 제미나이로만 만족했던 분들은 클로드의 신세계를 이제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또 되어 버렸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들 알겠습니다.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예. 예, 오늘 음. 뭐 또 이렇게 가이드 주신 거대로 제가 오늘 뭐 또 작업을 좀 해봐야 될 것 예, 예. 같고요. 믿고 그리고 맡기세요. 다음 주 믿고. 화요일 날, 예, 화요일 날 어떻게 뭐 예. 그 인원이 많다고 그러던데 많아서 어떻게 등록 안 된 사람 저 혼자 가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따로 얘기하시죠. 이거 이제 우리 네, 톡쇼 얘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예, 예, 많으셨습니다. 예, 예. 정사장님 오늘 예. 시간까지 네네. 해주셨는데, 마무리 발언.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기업을 만나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그 반응들을 보면서 단장 뭐 만나자, 단장 시작해보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비지 쪽에 있는 현업에 있는 경영자들이 지금 이제
AI를 실무적으로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그런 관심과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원래부터가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바로 그런 용도, 이제는 뭐 채찌피트가 단순한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쪽에 좀 고민을 가지시면은 충분히 그런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출발점이 바로 원래고 바로 지금 이 예.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네. 엄청난 지금 전환기에 서 있다고 네. 보입니다. 실제로 거의 제가 이제 AI 그 발전 스테이지에 거의 3단계 왔다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음, 하는데 이제는 질문을 해서 답을 구해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하던 이제 그 시기마저도 지난 거예요. 그 답이 나왔으면 그 답을 가지고 네가 해. 이런 시대로 지금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하시고 예, 이 새 툴과 예, 새 기술에 대한 수용력을 더 높여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타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AI 톡쇼 3주 만에 만난 톡쇼 16주 16회 과정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자, 다다음 주에 17회차에서 더 재밌는 얘기로 만나겠습니다. 네. 예, 수고들 네. 많이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다다음 주에 예, 우리 뵙겠습니다. 오늘 네. 노준환 선생님 들어오시려고 애쓰셨는데 예, 안 됐으니까 다음번에 꼭 모시겠습니다. 자, 예. 자, 편안한 시간들 되시고요. 다다음 주에 네. 뵐게요. 예, 네. 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